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키 확립 프로토콜은 주로 대상이 이자간이에요. 이자간. 앨리스와 밥,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그렇게 이자간에 키 확립을 할 때 서버가 뭐 참여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키를 궁극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2명이에요. 2명. 2명이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똑같은 키를 공유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것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 또는 그룹 키 프로토콜 또는 뭐 회의 키 프로토콜 이렇게 얘기해요. 그룹 키라는 걸 많이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VOD 서비스, 화상회의 이런 화상회의 같은 거를 비밀스럽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사용자들만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다른 사람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각 사용자마다 다른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에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4명이서 비밀스럽게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앨리스가 M이라는 메시지를 요 3명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요 각각 사용자하고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해서 이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 수행한 다음에 각자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들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얘도 K, 얘도 K, 얘도 K, 얘도 K. 요 4명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MK란 메시지를 하나만 만들면 되죠. 여기서 몇 개 만들어야 돼요? 3개 만들어야 됐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만들어서 뽕뽕뽕 똑같은 메시지를 주면 되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죠. A 입장에서. A 입장에서는 원래 3개의 독립적인 메시지를 만들어서 각자 따로 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으면 4명이서 공유하고 있으면은 하나의 메시지만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명한테 보낼 때에는 인터넷 통신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캐스트 아시죠? 몰라? 통신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멀티캐스트.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드립시다. 통신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통신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유니캐스트는 1대1로 통신하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1대 다예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1대 다인데 그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중파 우리가 KBS 같은 거 쏘잖아요. 이거는 어디 목적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쏘고 받을 사람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멀티캐스트는 그게 아니라 받을 애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수인데.
그래서 유니캐스트로 만약 보내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 통로로는 MK가 몇 번 지나갈까? 3번 지나가겠죠. 근데 멀티캐스트를 하게 되면 뭐 여기에 뭐 뭔가 기기가 있으면 여기로 한번 가서 가장 최적화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통신선로에 똑같은 메시지가 2번 안 간다는 거예요. 멀티캐스트 메시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면 여기서 또 라우터에서 또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유니캐스트 하면 이렇게 한번 가고 또 이렇게 한번 가요. 그럼 요 구간에서는 그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인데 2번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대오폭 활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한테 네트워크 대오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멀티캐스트를 해줘야 돼요. 멀티캐스트.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물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암호문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무지 커지겠죠. 암호문이. 이 암호문을 멀티캐스트로 보내는 거야. 멀티캐스트. 그럼 통신 비용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유니캐스트에 비해서. 네,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답변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 크기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점은 뭘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MK를 하나 보내는 거하고 얘는 이 A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따만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건 뭐야?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왔는데 그럼 이렇게 보내려면은 뭐가 필요해? 이 넷이서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지 그 메시지를 하나의 암호문을 만들어서 여러 명한테 멀티캐스트 보내가지고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화상회의를 하기 전에 VOD 서비스를 하기 전에 그 사용자들과 뭘 해야 돼요? 키 확립을 해야 되겠죠. 다자간 키 확립을. 그래서 다자간 키 확립을 할 때 필요하다. 그리고 다자간 키 확립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통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 기술을 쓰겠다는 거예요. IP 멀티캐스트. 그리고 IP 멀티캐스트는 뭔지 이해하셨죠? 네트워크 구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여러 사용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라우터들이 멀티캐스트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마 통시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다자간 프로토콜의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응용이 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용을 또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의 크기. 이 그룹이 얼마나 크냐. 엄청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변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톡의 단톡방. 그러면 사용자가 몇 명 안 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 IPTV처럼 올레 TV를 다 보는 가구 우리나라. 그럼 엄청나죠. 그럼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동적성.
이 그룹의 멤버가 얼마나 자주 바뀌냐. 이게 자주 바뀌는 환경이면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보안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빠지면은 앞으로는 D는 이 그룹 메시지를 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돼? 어? 이 키를 계속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키를 바꿔줘야 돼요. 키를 바꿔주는데 여기 나오는 확장성 있게 해줘야 돼. 확장성. 근데 확장성이라는 거는 선형비라는 건 보통 확장성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명이 있는데 1000명이 있는데 키를 바꾸기 위해서 비용이 1000에 비례해. N에 비례해. 그럼 확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키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쉽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 모델, 뭐 이런. 그리고 다자간 그룹키 확립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이 뭐가 있으냐면 그 수신자가 키의 비밀성, 키의 최근성, 키를 확인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어? 까먹었다. 비밀성, 최근성, 키 확인, 인증? 아니 뭐 그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걔는 할 수 있냐? 얘를 그걸 하기 위한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냐?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 했는데 그 중에 한 2명은 확립하는데 뭔가 문제 생겼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의 확인. 키 확인이 뭐 하는 거예요? A, B가 앨리스와 밥이 키 확립한 다음에 앨리스가 밥한테 물어봐요. 내가 갖고 있는 키가 이건데 너도 이거 갖고 있니? 서로 물어봐서 서로 뭔가 알 수 있는 것 갖고 교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다른 1000명한테 나 키 갖고 있다는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1000개를 교환한다 각자. 안 하고 말지.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키의 비밀성을 만족해야 되겠지만 키 확인이나 키 최근성 같은 경우에는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뭐 얘도 난스키퍼 같은 거 쓰기는 어렵고 보내는 사람이 뭐 타임스탬프 넣어서 보낼 수 있는데 또 타임스탬프 넣어서 보내게 되면은 1000명이 다 뭐가 돼야 돼? 동기화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이 다장한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요거예요. 전방 안전성, 후방 안전성 또는 키 독립성. 이건 아까 마찬가지로 D가 빠지면은 D는 더 이상 그룹 메시지를 못 봐야 돼요. 그걸 전방의 안전성이라 그래요. 탈퇴한 사용자는 더 이상 못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E가 들어왔어요. 이 그룹에 가입했어요.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후방의 안전성은 E는 이전 메시지들은 못 봐야 돼요. 자기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봐야 되지만 들어오기 전에 사용됐던 키들은 E가 확보할 수 없어야 돼요. 물론 얘가 주면 되지만 그런 거 말고 그걸 후방의 안전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키의 독립성은 저거를 좀 아우르는 개념인데 얘는 이렇게 키들을 갖고 있어. 키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써요. 사용자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면. 근데 어떤 사용자가 요거를 확보했어요. 키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요 확보한 3개 말고는 못 계산해야 된다는 게 키의 독립성이에요. 키의 독립성. 그러니까 키의 독립성은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키 또는 얻은 키, 확보한 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계산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과거든 미래든. 그래서 이 전방의 안전성과 후방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이 존재하냐면 join, leave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가입, 탈퇴. 그리고 이 가입과 탈퇴할 때 뭘 해줘야 돼? 전방 안전성과 후방 안전성을 만족시키려면 뭘 해야 돼? 뭘 바꿔야 돼요? 키를 바꿔야 돼요. 쓰던 키를 계속 쓰면은 이 조인과 이 전방향과 후방의 안전성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E가 들어왔는데 K를 얘한테 준다. 그럼 이 E는 예전에 K로 이용해서 교환했던 메시지도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바꿔야 돼. 얘가 빠져나가면 또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조인과 리 프로토콜에서는 키를 바꿔줘야 되는데 확장성 있게 바꾸려 그러면은 그 비용이 뭐에 비례하면 안 돼요? 사용자 수에 비례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거 할 수 있나? 이제 그러게 이제 궁금한 건데 실제 고안된 프로토콜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그린 거 어떤? 그냥 무식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무식한 방법.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무식한 방법을 씁시다. S가 있고 A, B, C, D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과 같이 서버와 각 사용자들은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어요. K, AS 뭐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버는 그룹키를 분배하는 애예요. 분배해주는 애예요. 그러면 얘가 니네들 써. AS 얘한테도 K, BS K, CS 얘한테도 K, KTS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그룹키를 확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수가 n이면 5n이 되죠. 그렇죠?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n개의 암호문을 각자한테 유니캐스트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탈퇴랑 조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 누가 탈퇴했다. 얘가 탈퇴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를 바꿔야죠. 그렇죠? K를 바꿔서 요 세 명한테만 주면 돼요. 그러면 탈퇴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요? 그것도 n에 비례하죠. 가입은 여기 얘가 들어왔어. 2. 그럼 또 K2 프라임 만들어서 KAS 쭉쭉쭉쭉쭉 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 비용이. 응? 그것도 n. 그러니까 이 무식한 방법은 처음에 확립할 때도 n에 비례하고 가입과 탈퇴도 n에 비례해요. 이 무식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주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닌데. 가입과 탈퇴 중 하나는 상수 비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모델에서. 가입? 네, 맞아요. 가입. 지금 K'만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얘는 빠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얘가 들어와요. 그러면 원래는 각각의 K2'을 이렇게 암호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
n이 들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네 세 명은 뭘 갖고 있어요? K 프라임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얘네 셋한테는 K 프라임으로 멀티캐스트를 해요. 얘한테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암호문은 몇 개? 가입할 때 필요한 암호문은 2개가 필요하죠. 통신 비용은 유니캐스트 하나, 멀티캐스트 하나. 땡. 상수 비용이에요.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20,000명이 있든 간에 그쵸? 가입은 상수 비용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 있어. 뒤 슬라이드 있습니다. 이 상수 비용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가입 프로토콜은 예전에 갖고 있던 얘네들이 갖고 있던 그룹 키로 새 키를 보내고 새 멤버는 개의 키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새 멤버가 A라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때 가장 무식한 방법부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이자간에 했던 거니까 그냥 이자간을 다자간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해 놓고 보니까 비용이 확립할 때, 가입할 때, 탈퇴할 때 다 ON이 들더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가입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탈퇴는 안 돼. 탈퇴는 안 돼요. 탈퇴는 있던 애가 키를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빼면서 얘를 모르게 새로 키를 확립하려는 거가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은 개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입은 상수, 탈퇴는 ON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어떤 방향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둘 다 O1 만드는 거가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더 이상 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N 아래가 뭐야? 오더가 N 아래. 뭐야? 방금 얘기했는데. N 아래 오더 중에 N보다 효율적인 거. 로그 N. 이렇게 바꾸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도 로그 N이고 얘도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형 비용이 들었던 거를 로그 N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자료 구조가 떠올라요? 이진트리. 이진트리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진트리로 뭔가 이거를 모델링해서 뭐에 비례해야지만 로그 N이 돼요? 비용이 트리의 깊이나 높이가 돼야지만 로그 N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이게 뭐 암호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선형 비용이야. 선형. 근데 그거보다 개선을 시키고 싶어.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로그 N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로그 N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별로 없고 우리 머릿속으로 늘 떠올려야 될 게 뭐냐? 트리, 이진 트리. 트리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링해서 그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문제 해결 비용이
뭐에 비례하면 돼요? 트리의 높이에만 비례하면은 얘보다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얘는 탈퇴 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가입보다 탈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레 TV 같은 거 생각할 때 가입이 중요하겠어? 탈퇴가 중요하겠어? 탈퇴가 중요해요, 원래. 못 보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가입은 기존 걸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기존 걸 보게 하면 어때? 올레 TV에서. 기존 걸 보게 하면 어때요? TV라는 개념은 뭐예요? 보통 실시간이잖아. 계속 오는 거잖아. 하루 전 걸 보게 할 수 있다고 그 키를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그렇진 없지만 얘는 돈을 이제 안 냈어. 그럼 이제 볼 수 없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에 따라서는 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얘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면 이것도 쓸만하지. 응? 오해는 되게 드물게 발생하고 오완만 가입만 계속 일어나고 탈퇴는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 써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끔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O 로그 N으로 됐냐.